해봅시다. 그래서 18번. 18번. 근데 이런 거 주의하세요. 나 이거는 나중에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마. 선생님 있을 때는 그냥 다 질문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또 다시 복습하고 반복해서 풀어보고요. 또 몇 번? 19, 20. 19, 20. 자, 요겁니까? 자, 그럼 요거 먼저 해결하고 할 테니까 18번 선생님 문제 여기다가 요약 정리할 때 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문제를 읽고 어디가 포인트인지 밑줄 쳐보는 거야. 자, 이럴 때 프로젝트 있으면 딱 좋은데, 그지? 그러기 때문에. 자, 18번 먼저 갑니다. 자, 문제 읽으세요. 시험 볼 때 읽었어도 또 읽는 거야. 아주 지겹도록 읽어, 그냥. 자, 문제 보면 P점의 좌표가 주어졌어. P점의 좌표가 t, 2분의 1 t 제곱이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자, 접선 A. 자, 접선 L은 얘를 얘기할 거야. 이 P점에서의 접선이야. 어디? 요 이참 그래프 위에 점. P에서의 접선 L, X축과 만나는 점을 Q.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R. 자, 삼각형 P QR 이 넓이를 FT. 자, 이 넓이를 FT. 근데 얘 넓이는 일단은 높이는 주어졌네. 높이가 바로 뭡니까? P점의 Y좌표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문제 보면서 자꾸 표현해야 돼. 자, P점의 Y좌표 보조선 긋고 여기가 2분의 1 T 제곱 정도 되겠네. 그러면 높이는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 밑변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군.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야.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M이, 자, 얘가 M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랍니다. 자, 이 직선 M이 곡선, 거기 오타 있다. 아이, 미안. T는 루트 2x가 아니라 y야, y. T가 아니라 y를 붙여줘. 요거. 자, y는 루트 2x와 만나는 점을 a. 자, 요 점을 a점이라고 했어. 요 그래프하고. 자, 그리고 나서 PA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PCAB를 그렸대. 자, 이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라? GT라고 합시다.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한 변의 길이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럴 때 우리가 원했던 목적, 리미트, 문제 파악하는 것부터 집중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얘는 계산이 조금 문자로 된 계산이 있어서 그렇지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조건이 다 드러나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길이들을 한번 표현하려고 한번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거는 얘는 루트 함수고 얘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와 무리 함수, 루트 함수. 얘가 보이면 두 함수의 관계가 어떤 것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야. 역함수. 그렇지. 두 함수 관계는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 함수고 무리 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라고 1학년 때 배웠는데 다시 확인해 볼게.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든
얘 역함수를 구해보든 한쪽의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자 y는 2분의 1 x제곱의 역함수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시험 속에서는 이런 거 확인할 그 시간이 없어. 미리미리 우리 연습을 통해서 이거 역함수 같네? 그럼 빠르게 빨리 확인해 보는 거야. 자 다시 얘 역함수니까 xy 자리 바꾸지. 자 그리고 y제곱은 2x라고 쓰지. 그런데 이때 y만 남길 거야. 여기 제곱이 없어지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이때 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이 그래프 보면 x의 범위가 양수 쪽에서 그려지잖아. 양수 쪽에서 얘 x의 범위는 양수라고 y의 범위도 뭐야? 0 이상이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역함수에서의 자 역함수 여기 바로 쓴 거야. x, y 자리만 바꾸면 무조건 다 역함수가 되고 여기는 그냥 정리한 것 뿐입니다. 역함수가 됐다. x, y 자리 바꿨지? 이때 x의 범위는 여기에 y의 범위야. 다시 원래 함수의 y의 범위가 역함수의 x의 범위가 됩니다. 원래 범위의 x 범위가 역함수의 y의 범위가 됩니다. 왜? 어차피 x, y 뒤바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y는 뭐야? 0 이상이야. 마이너스 버려야 되는 거야. 플러스 기호는 생략한 거고. 이 함수로 이동했잖아. 역함수 관계야. 자, 역함수 관계면 무엇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고 있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y는 x. 이 y는 x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1입니다. 근데 이 m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그러면 두 직선은 무슨 관계가 돼? 수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 관계. 그러면 자, 이 B점과 C점은 y는 x 위에 있게 돼.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었느냐, 그냥 대충 풀었느냐가 차이가 생긴다고 나중에. 자, 아무튼 먼저 확인해서 역함수하고. 자, 쓸 거 쓰시고. 자, 이제 그리고 우리 요 P점에서의 접선 L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 Q의 값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 자, 이 R의 X좌표는 얼마야? T가 될 거라고. 왜? P의 수선의 발이니까 R은. 그럼 Q의 X좌표만 구해버리면 우리는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Y'을 해볼 거야. Y는 2분의 1 X제곱에서 자, 미분합니다. 뭐 하려고? 접선의 기울기 표현하려고. 그럼 뭐가 돼? X가 되겠지? 자, P점. P점. 자, 이거 위에 점 P에서의 P. T, 2분의 1 T제곱에서의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거야. 자, 우리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이 T, X좌표 T를 미분에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야. 그리고 어차피 얘 점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Y 빼기 2분의 1 T제곱은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 T 대입해. 그 다음에 X 빼기 T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정리. Y는 TX.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 되겠지. 얘 이항시키면 플러스 2분의 1 T제곱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접선 L의 방정식을 구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 Q점의 X좌표는 X좌표이잖아. X좌표니까 여기다가 Y는 0 대입해야 돼. 자, Y 0 대입하고 이항시켰어. 그러면 TX는 2분의 1 T제곱이 되고 T는 0이 아닙니다. T는 분명히 양수 쪽에 있어. 그러니까 T 나눠버려도 되지. X는 그럼 뭐야? 2분의 1 T가 되겠네. 아, Q점의 좌표가 2분의 1 T, 0이 돼버린 거야. 즉, 여기가 아까 R의 X좌표는 T고 이 Q의 X좌표는 2분의 1 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RQ의 길이야. RQ의 길이. RQ의 길이가 이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되잖아. 그러면 T에서 2분의 1 T 빼버리면 되겠네. 2분의 1 T가 돼. 높이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제 우리 FT라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분의 1 T 곱하기 높이 2분의 1의 T의 제곱. 그럼 얘는 8분의 1의 T 세제곱이 바로 FT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여기 GT 구하러 갑시다. GT를 가만히 봤더니 요 한 변의 길이를 여기서 잡을지 모르겠지만, 자, T하고 A라는 점은 어떤 관계야? 이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잖아?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지? 그럼 A점과 P점도 뭐가 되는 거야? y는 x 대칭을 이루고 있지. 그런데 만약에 m이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야만 그게 성립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의 그 표현이 문제에 없어. 그럼 무조건 얘 두 개가 y는 x 대칭이라고 보면 안 돼. 다시 A점과 P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M 위에도 있고 또 각각의 그래프 위에도 있어. 그럴 때만 A점과 P점이 y는 x 대칭이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 비슷한 모양이 나오면 이 내용을 기억했다가 적용하는 게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그런데 왜 복습을 소홀해야 될까? 대학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복습은 무한정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찌 쳐다보거나 아니면 그냥 한두 번에서 끄덕거렸다 해서 그걸로 멈추니까 자꾸 성적이 더디게 올라. 할 때 세게 일을 확실하게 해놓으라고. 그럼 나중에 여유가 훨씬 더 많이 생겨. 일을 그냥 대충 뭐 나중에 해야지 하고 나면 감당 못하고 그 일 마무리 못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갈게. P하고 뭐 여기가 뭐 스텝 1이라고 정도 이렇게 생각하자. 자, 이제 두 번째 스텝 2라고 본다면 두 번째 단계. 자, 점 P와 P 한 번 더 쓸게. 이거와 점 A는 무엇에 대하여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구나. 자, 그러면 점 A의 좌표를 얼마든지 2분의 1 t제곱 콤마 t라고 넣을 수 있지. x, y 바꾸면 돼,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표현해볼까? 이 A의 x좌표는 2분의 1 t제곱이고, 자, y좌표가 t야, 이렇게. x좌표 표현 안 할게. 왜? 우리는 한 변의 길이만 표현하면 되잖아. 여기네, 여기. 아, 요거네, 요거. 아, 따라서 사각형 PCAB 이제 정사각형이지. 한 변의 길이는 T에서 빼기 2분의 1 T제곱을 하는 거야. 여기다 다시 쓸게. T 빼기 2분의 1 T제곱. 자,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GT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정사각형의 넓이 GT는 한 변 길이의 제곱을 하면 되지. 얘도 쭉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 어차피 극한 구해야 되잖아. 근데 GT에다가 또 T를 곱하네? 그러면 얘 아예 여기 T로 묶어버려. T로 묶고 제곱을 받아. 계산 능력, 속도도 올려야 돼. 근데 1 빼기 2분의 1 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다시 얘 T로 묶고 이렇게 제곱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간 거야. 아니면 싹 정리해 놓든가 그냥. 자, 이제 극한 구하러 갑시다. 리미트 T 0으로 가는 플러스에 FT 어디냐 이번에 8분의 1 T 세제곱이고 T 곱하기 GT야. T 곱하기 GT야. 여기다 또 T를 곱할 거야. 그럼 T 세제곱 되겠네.
1 빼기 2분의 1의 t의 제곱 되겠네. 아싸 약분. 아 우리 인수분해 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했구나. 근데 모르잖아. 근데 집중하면 이 정도는 아 이거 정리할지 인수분해할지 판단돼. 문제 같이 살펴가면서 하면 자 8분의 1 역수 취하니까 8이 될 거야. 극한 만났어. 얘가 0으로 들어가. 그럼 곱하기 1의 제곱되지. 그래서 얼마가 돼? 8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19번. 성적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처음 진도 나가고 새로운 걸 처음 배울 때 복습을 얼마나 꼼꼼히 하면서 기억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 갔느냐 이게 점수 차이가 나와. 한두 달 지나면 확실하게 그냥 확 벌어져 버려. 자 곡선. 자 문제 읽어. y는 띠리링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위의 점 A에서야.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인데 그 y 대신에 fx라고 바꿀게. 또 문제 읽고 있어. 선생님 요약할 동안. 자,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여러분 밑줄 쫙 치는 거야.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두 점을 A, B, C라고 하자.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이네. 점 A가 자, 성분 BC의 중점이래. BC의 중점. 자, 얘가 뭐 1번 조건, 얘가 뭐 2번 조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점 B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B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기라고 그냥 요약할게. 얘가 각각 B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M1,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M2라는 값이라고 했어. 자, 그럴 땐 여기서 이제 목적이 보이네. M1 더하기 M2 이렇게. 요거 구하래. 그럼 이런 문제는 이런 의심부터 궁금함부터 가져야 돼. M1과 M2를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건지 그리고 절대값이 올 건지 아니면 요거 더하게 된 모양의 값을 한꺼번에 구할 건지. 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두근해학 근각에서의 관계가 있거든. 어떤 게 적용될지는 아직은 몰라. 근데 그런 베이스가 머릿속에 있으면 계산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거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인데 A라는 점이 어떤 점인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뭐부터 해놔? 그냥 미분부터 해놓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위의 점 A점 뭔지 모르잖아. 위의 점이니까 저 fx 위의 점이니까 자 예상합시다. A 콤마 뭐야? A 4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8A 빼기 3 정도로 가정해 놓을 수 있지. 위의 점이니까. 자,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 이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이 A의 x좌표 A점의 x좌표 A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로 된 계산 이건 시험에도 잘 하는 많으면 한 5문제 이상 자꾸 문자로 된 계산을 해야 돼. 그 다음에 x 빼기 a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 들어가 볼까? y는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얘를 이항시켜서 정리하는 거야. 그 정리된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 자, 이거 자꾸 계산 안 하면
나중에 계산 능력 푹푹 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요거 다 정리, 동리한 정리까지 하면 마이너스 3a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이게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보였는데 이 fx와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했어. 이 접선과 이 fx가 다시 만난대. 그러한 만나는 두 점, 우리 만나는 점을 줄여서 교점이라고 하지. 자, 만약에 저 4차 함수 그래프 우리 살짝 배웠어, 배우는. 이렇게 되고 어떤 접선이 여기 이렇게 있대. 이쯤이 A점이라고 해봐, 그냥. 가정을 할게. 그런데 또 다른 점 만나는 점 생기잖아, 이렇게. 이거를 BC 정도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면 만약에 그래프가 A점이 이 정도라고 해봐, 여기. 여기도 이 FS와 만나는 또 다른 점이 생겨, BC. 이게 되든 이런 형태의 그림이겠군. 우린 짐작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아무튼 이 접선과 A점, B점, C점은 교점이란 말이야. 교점의 좌표 어떻게 표현해? 어떻게 그려?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 직선 1차 함수와 이 4차 함수를 또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연립방정식. 자, 이제 어떻게?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3과 이 직선의 식을 갖다라고 넣는 거야. 4a 세제곱 마이너스 12a 빼기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4제곱 플러스 6a 제곱 빼기 3. 자, 또 이거 정리 들어갑니다. x 4제곱 빼기 6x 제곱까지 쓰고, 자, 여기 1차 항이 이쪽으로 건너와. 그럼 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자, 이런 계산 연습하는 거 이렇게 하라고 보여줄 거야. 이게 2항 됐다고 봐봐. 그럼 마이너스 딱 해서 4a 세제곱 빼기 12a 빼기 8이 될 거고, 여기 뭐가 있어? 일단 마이너스 8이 이렇게 있잖아. x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x는 이렇게 2항 됐어도. 자, 그럼 여기 얘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8이 될 거고, 얘는 뭐야? 소거 되겠네? 그럼 여기 뭐가 남아? 건너오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남고, 아니면 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었다면 얘가 2항 돼서, 그럼 여기 뭐가 돼? 플러스가 될 거라고. 그럼 얘 이렇게 소거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가로 4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 x 이렇게 정리된 거야. 1차항이. 이런 계산 설명 들어봤자 의미가 있을까? 그럼 내가 계산해야 돼, 그냥 자꾸.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키워야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쏘고돼.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옮겨져. 플러스 3a 4제곱 마이너스 6a 제곱은 빵이야. 자, 이 식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표현해. 이 fx라는 식과 이 y라는 식의 연립방정식. 그러면 이거의 실근 x가, 자, 실근 x가 바로 세점 a, b, c의 x좌표가 된다는 소리야. 근데 봐봐, 이 a의 x좌표 우리 뭘로 가정했어? a로 가정했지. 그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연립방정식 쓰여서 BC의 x좌표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A의 x좌표가 소문자 A라는 이 사실은 여기다 A 대입하면 0 만족한다는 소리야. 이미. 그럼 조립제법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4차 항계수,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여기다 쓸 때는 가로 벗겨서 쓰는 게 더 좋아. 그 다음에 얘가 1차 항계수 3수와. 그리고 어차피 인수분해해서 방정식 풀어야 되거든. A 딱 써주면 이거 0 나온다고. 1 내렸어. A가 됐어. 자, 더했어. A 제곱이 됐어. 더했어. 또 곱해.
자, 더해. 또 곱해. 인수분해 잘했네. 0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나면 요 4차 방정식은 첫 번째 x-a로 묶이고 3차 항계수가 1이었고 2차 항계수가 a였고 1차 항계수가 a제곱 빼기 6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0이야. 근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이유를 설명해 줄게. 여기에서도 a 대입하면 0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 3차식에다가도 a 대입하면 0 나온다고. 왜 그럴까? 그렇지 접했잖아. a는 접점이잖아. 접점이니까 당연히 중근인 거고, 중근은 어떤 거를 인수로 갖고 있어? 얘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거든. a라는 점이 접점이기 때문에 이 접점 a의 x좌표 소문자 a는 이 연립방정식에서 이러한 인수를 만들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거 안 쓰고도 여기에다가 그냥 빵 해가지고 다시 a로 연속적으로 조립적 붙으면 되잖아. 됐습니까? 자, 또 씁니다. 1 a 2a 2a 제곱 3a 제곱 빼기 6 a 세제곱 3a 세제곱 마이너스 6a 돼서 빵 나오는 거 맞네. 자, 이제 이쪽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저 4차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과 얘가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일 거 아니야.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방정식은 xa라는 실근 하나 나오지? 이게 바로 뭐였던 거야? a의 x 좌표였을 뿐이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6은 0에서 나온 이 x값은 몇 개 있어야 돼 반드시? 2개. 그게 바로 뭐야? BC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자,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뭐가 돼? 점 BC의 뭐가 된다? x좌표가 되겠구나.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뭐라고 할까?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자, 2차 방정식 나오고, 즉 이 알파, 베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B의 x좌표, C의 x좌표가 되는 거야.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럼 뭐가? 알파 플러스 베타 써야지.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 얘기만 나오면 근각계수 관계 바로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a야.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돼? 3a 제곱 빼기 6이야. 만약에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 공식 모르면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쪽팔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안 잊어버리면 되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그치? 그리고 또 점 A가 BC의 중점이라는 조건이 있어. 자, 이제 여기까지가 1번 조건 만든 거야. 이제 1번 조건. 자, 우리 2번 조건 만들어 보자. 점 A는 3분 BC의 중점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A의 x좌표 A는 BC의 x좌표 알파 베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뭐다? A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모습이 나오네. 2A라고. 그런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라고 했잖아. 여기는 2A라고 했잖아. 이 두 개 갖다 놓으면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2a와 2a는 같다. 이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아, a 0이었구나. 구해낸 거야. 이거. 자, 그리고 나면 a가 0이야. 여기다 0을 대입하든 여기다 0을 대입하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0이구나. 새롭게 알아냈고 다시 알파 베타는 얼마로? 마이너스 6이구나 라고 알아냈다. a에서 0 집어넣어.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연립해버리면 끝나지. 자, 여기에서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고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6이 되고 알파 제곱은 6 되네. 자, 이 알파가 자, 양인지 음인지 조건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없네. 일단은 자, 알파가 양인지 음인지 찾을 길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해. 이 B점의 X좌표가 C점의 X좌표가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려. 그냥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알파가 뭐여서 원래 꼬마 루트 6이지. 이때 베타는 뭐가 돼? 자, 잘 봐. 알파가 플러스 루트 6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6이면 베타는 플러스 루트 6이 된다. 됐어? 그래서 얘가 예전에는 이런 용어가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와. 복부 동순 이라는 뜻이야. 중복된 부호가 순서가 같다는 뜻이야.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즉 따라서 우리 알파 베타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6이고 베타가 플러스 루트 6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B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뭐라고 했어? M1, M2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B의 X좌표지, 얘가 A의 X좌표지. 그럼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F 프라임 얼마 대입해?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거 안 쓰고 있으니까. 자, 아까 프라임 지웠네. 자, 이게 F 프라임이었지? 자,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6이라는 건 4 마이너스 루트 6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6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 계산하면 12 루트 6 빼기 8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M2입니다. F 프라임은 루트 6이 될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루트 6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루트 6 빼기 8. 이것도 싹 정리되면 12 루트 6 잠시만 여기 미안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빼기 8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절대값은 이제 잡수면 되죠. M1 플러스 M2 이거 두 개 더하면 얘 소거되고 얼마야? 마이너스 16 남지. 절대값 쓰였으니까 답은 16입니다. 얘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계산이 길었을 뿐이야. 조건이 대부분 다 드러나 있어서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계산이 긴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20번 갑니다. 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밑줄 쫙 쳐놔. 자, 그러니까 fx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지. 리딩. 얘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물지 아니면 조건에 맞게 인수분해된 모양을 찾을지 아직 몰라서 그냥 이렇게만 메모리를 해주면 돼. 자, 가주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 fx와 gx를 곱했더니
뭐가 된다? x 플러스 3이 된대. 여기다도 밑줄 쳐야겠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gx라고 했어. 실수 전체의 연속이야. gx는. 자, 그리고 나조건을 봤더니 g0은 1입니다 라고 써있어.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gx가 다항함수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맨날 다항함수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연속인 함수라고 했어. 그리고 두 번째, 가족권을 봤더니 f는 3차야. g가 다항함수란 보장도 없어. 근데 결과가 몇 차가 돼? 2차잖아. 그럼 이 g는 뭐란 소리야? 분수함수였겠군.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지. 그리고 이 gx는 어떤 모양이에요? 여기가 1차가 되고 여기는 뭐 상수 정도. 이 정도를 일단은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어. 왜? 3차와 1차 약분되면 2차 나올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해 가면서 우리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fx를 한번 볼 건데, 잠시만. 오케이. g0이 0이라고 했지. g0은 1이라고 했지. 약간 숨어있긴 하죠. 자, 톡해지 말고 돌립다. 자, 요거 아직 풀고 쉬는 시간 가질 거니까 조금 잘 참아봐. g0은 1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니까 여기에다가도 자, 가해서 x0을 대입할 수 있어. 그래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야. f0, g0은 0이 되겠네. 근데 나조건 때문에 g0이 얼마? 1이라고 했잖아. 그럼 f0은 얼마야? 0이구나. 미지수 줄일 수 있겠네. 얘 그대로 나열하면 미지수 a, b, c 3개 나와.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3차. 근데 요거 이용하면 미지수 2개를 줄일 수 있잖아. 왜? f0이 0이 되려면 이 3차 함수 fx는 반드시 x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요 정도로 딱 쓰면 미지수 이제 2개밖에 안 생기잖아. 미지수는 줄이면 줄일수록 돼야 됩니다. 자, 잠깐만. 그러면 이 다시 가해서 fx 곱하기 gx는 fx가 얘였고, 자, gx 여기다 이렇게 곱해졌을 거고, 그 결과가 x 플러스 3이었다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식을 항구로 나누면, 여기 있는 이 x를 항구로 나누면 될까 안 될까? 아니면 이 식 자체를 항구로 나누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x 0이 있지 않지 어떻게 하냐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긴 하지만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좌변 이건 다 0이야. 그래서 성립하긴 해. 그런데 만약에 얘가 0을 대입했다면 나눌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x가 0이 아닐 때 나눠버려. gx를 구하는 거야. x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을 받으면서 gx를 나눠야 돼.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이 x는 0 될 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서 x 0이라면 이 뒤에 식은 b가 되겠지. 그럼 fx는 1차가 돼버려. 말이 안 된다고, 그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x는 절대로 0이 아니야. fx가 3차라는 저 조건 때문에. 다시, 만약에 요 2차 방정식의 x값이 0이라면 얘는 상수항 b만 남을 거고, 이 b가 0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 fx는 bx라는 꼴이 될 거라고. 절대로 3차 될 수 없잖아. 따라서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해 x는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거 알고 풀어야 돼. 막연히 막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이제 분모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야.
이때는 뭐야? x가 0이 아니라는 얘는 0인지 아닌지 모르거든. 여기 있는 x는. 그래서 x 0이라 아니라는 조건을 달고 푼 거고 이렇게 약분된 거야. 근데 아까 우리 g0 어딨냐? g0은 얼마라고 나왔어? x가 0일 때는 1이잖아. 그러면 자, 잘 봐. 이제 이 gx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x가 0이 아닐 때는 0이 아닐 때 g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플러스 3이라는 분수함수 꼴이었고 x가 0일 때는 얼마? 1입니다 라고 조건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또 조건이 이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이때 gx는 모든 실수, 다른 말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따라서 x 어디에서도 연속이야? 0에서도 연속이구나 라고 우리는 확정할 수 있다고. 됐지? 자, 그러면 이 x 0에서도 연속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져야 돼. x 0으로 보낼 때 gx와 함수값 g0이 같은 값이 돼야 된다고. 자, 리미트 x 0으로 보내지는 거지. 극한은 0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지 0은 아니잖아. 0이 아니다의 gx식 위에 거 써주고. 자, g0은 얼마? 1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00 한번 대입해 볼게. 00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b는 얼마가 됩니까? 3. 잠시만. 오케이. 자, 여기다가 00 대입하는 거야. 그럼 b가 남을 거고, 여기 뭐야? 3이 나올 거고, 여기 1이 되고, b는 얼마? 3으로 구한 거야. 이제 a 구하려고 해야지. 자, 여기서 문제에서 a, b, 그리고 또 조건이 있다. f1이 자연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 f1이 자연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fx 찾아주면, 자, 이제 b 구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럼 f1 먼저 한번 표현해 볼까? f1은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4야. 얘가 바로 뭐야? 자연수. 그런데 이 a라는 값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보고 그 a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4가 자연수가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 자, 이제 약간 숨어 있습니다.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여기 보니까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래서 x0에서 연속, 이것도 썼는데 또 한 가지 약간 숨어 있는 게 있어. 자, 눈 크게 뜨고. 이 gx 여기 봐봐. 이 gx가 x가 0이 되든 0이 아니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돼. 분수식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거 말고 분수식 자체가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이미 조건에 나와 있어. 그 대신 여기서 쓴 gx는 x가 0이 아닐 때만 쓴 거고, 대신 이 gx 자체도 x 0이든 아니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고. 분모가 여기. 그렇지. 자, 또 다른 조건이 있어. gx는 모든 실수 연속이 되니까 이 gx에서 보이는 분모,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왜? 분수식에서는 분모가 0일 때 불연속 나는 거야. 다시, 분수식에서는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 나오는데 이거 아주 자주 나와.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학교시험이든 분수식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반드시 이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어떤 실수 x가 대입되더라도.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이 2차식이 0이 될 수 없다라는 건 집중.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얘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안 만난다는 거야. 0이 안 된다는 건 이 좌변의 2차 함수가 이거 1학년 과정이야. 2차 함수에서 했던 거야. 0이라는 y는 0이라는 직선, 즉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 2차 함수는 x축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이 좌변의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건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돼. 자, 만나지 않는다는 건 x절편이 없지. x절편이 없다라는 건 얘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즉 y가 0일 때의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x절편이 없는 거고 x절편이 없다라는 건 실근이 없는 거라고. 그럼 무슨 근이 있어야 돼? 허근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확정할 수 있지. 자, 판별식 이제 써. a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뭐야? 허근 조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b는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인수분해해서 부등식 풀면 이렇게 되지. 이거 뭐 정리해도 되는데 잘 봐. 얘는 약 얼마야? 루트 12가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잖아. 얘 그럼 얼마야? 3점 몰라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점 몰라가 되겠네. 그치? 그런데 생각해봐. 봐. 이 a 플러스 4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 아까? 자연수 돼야 된다고 했지. 그럼 a는 어떤 수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수의 성질을 잘, 이건 이제 별거 아니거든. 설명하면 다 끄덕거리는데 스스로들 이걸 챙기지 못해. 평소에 꼼꼼하게 개념 적용하는 연습이 안 돼 있고 그냥 대충 복습도 여태까지 거의 안 했을 거고 이상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지금 깡지도 써보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고민하고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고. A는 정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야. 마이너스 3 정수. 더해버리면 1이라는 자연수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4가 자연수다라는 조건 때문에 A는 일단 정수라는 조건까지는 만들 수 있었던 거야. A가 분수 같은 숫자가 되면 A 플러스 4가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럼 정수 A를 찾는 거죠. 여기서. 정수 A는 뭐가 됩니까? 마3, 마2, 마1, 0, 1, 2, 3이 되죠. 됐지? 한번 대입해봐. 마3. 아까 이거 그냥 예측해서 대입한 거야. 이거 보고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부터 대입하면 이거 자연수 돼? 안 돼? 마이너스 2 대입해도 자연수 되지.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자연수 되지. 얘는 말할 거야. 뭐야? 이렇게 이 범위에서 정수 A를 구했더니 이때 모두 A 플러스 3의 자연수를 만족하네. 자, 이제 우리 목적으로 갑니다. 우리 목적이 뭡니까? 이제 다 왔어. G2의 최소값을 구하래. G2를 한번 표현해 볼게. G2 여기다 표현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G2 여기 B 자리를 3으로 바꾸고 G2 표현하면 2 대입합니다. 2A 2 대입하면 4 플러스 7이 될 거고 그때 여기 2 대입하니까 얼마? 5가 되겠네. 자,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 G2의 값이 최소이면 A는 무슨 값이 돼야 돼? A는 무슨 값이 돼야 돼? 아니. 그러니까 좀 더 개념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갖다 대입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너무 어눌하니까 난이도 높이면 해석을 아예 못하는 거야. 수학적인 논리 구조가 머릿속에 없는 거라니까. 근데 봐, 선생님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 그럼 바로 한다?
그 별거 아닌 거를 별거 아니라고 해서 연속을 안 했더니 수학 실력이 별거 아니게 돼요. 다시. 아니야. 그래도 잘 얘기했어. 그렇게 자꾸 질러 자신있게.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그럼 절대 안 늘어. 설명 듣고 끄덕거리는 거 절대 기억 안 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게 다 기억났으면 벌써 정규 1등 해야지. 수학 100점 갖고 나왔어야지. 왜 그 현실적인 그 이유, 내 점수가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을까? 그 이유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잖아. 그런 고민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면 진작에 행동을 달리했을 가능성은 높지. 꼭은 아니지만 이유를 알아도 안 하는 친구가 태반이야 사실. 자, 요 분수의 값이 최소이면 A는 무슨 값이 되는데? 최대가 되면 되지. 분모가 가장 커야지만 분자는 고정됐잖아. 이 간단한 수학적 개념을 말할 수 없고 쓸 수 없고 생각을 못하니까 수학적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냥 기계처럼 설명 듣면 끄덕이고 다음날 잊어버리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든 쉬운 문제를 풀어주든 실수라는 이름으로 들리고 쉬운 건 어려운 건 도전도 못하고 답도 찍어보지도 않고 평소에도 뭐 그렇게 잘나가지고 답도 안 찍어보는 거야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 이유를. 대학교 안 가고 직장 멀쩡한 거 안 가져도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서 내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 하면 그렇게 돼. 친구들하고 열심히 재밌게 잘 지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능력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A 얼마 대입하는 거야? 3 대입하는 거야. 최대 A를 대입해야 되니까. 따라서 G2 최소값은 이거는 이제 우리 2 곱하기 3 플러스 7분의 5가 되고 13분의 5가 됩니다. 자, 쉬는 시간에 봅시다.